안녕하세요. 인생이 모자 코치 독서 모임 규장서 대표 리더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비유머로 건강을 경영하라 비건 챌린지 11번째. 놀고 먹는 건 옛말 60, 70대 인생의 황금기에도 일하자. 이먹음 대표님이 지으시고 인생이 모자 코치 이용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70세가 되었다. 사람들은 내 나이보다 젊게 본다. 현재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일이 있어서 움직이니까 좀 더 젊게 보이는 것 같다. 한국의 정년은 참 빠르다. 요즘은 60세에 퇴직해도 100세 시대에 40년을 무엇으로 보내야 하나 참 막막하다. 일이 없으면 노화도 빨리 오고 무료함은 가중된다.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할 일을 준비해둬야 무료한 노후가 되지 않는다. 학계의 여러 연구한 것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뇌는 전립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감퇴되고 활발하게 사용하면 노년이 되어도 그 능력이 향상된다. 베일러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지난 몇 년 동안 64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왔다. 노인들 3분의 1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3분의 1은 은퇴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나머지 3분의 1은 퇴직하고 나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 노인들의 IQ는 나머지 두 그룹 노인들보다 현저하게 낮아졌고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학자인 리처드 레스탁은 뇌를 개발하는 일에는 늦었다는 개념이 없다. 폐나 신장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기능이 저하되지만 뇌는 쓰면 쓸수록 더 정교해진다고 말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운동을 해주면 뇌의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운동하면 손상된 두뇌 세포를 치료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신경 안정 물질의 분비가 촉진된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연구팀은 60에서 75세에 이르는 여성 중 전혀 운동하지 않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테스트를 해보았다. 이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주 3회 1시간에 걸쳐 한 팀에게는 걷는 운동을, 다른 팀에게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켰다. 걷기 운동 팀에게는 종전의 안락한 상태를 넘도록 요구하고 스트레칭 팀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약 6개월 후 걷는 운동을 한 사람들은 스트레칭만 한 사람들보다 주요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약 25%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유사한 실험을 한 일본의 신경과학자는 청년들에게 일주일에 두세 차례 30분 동안 조깅을 시켰다. 그리고 12주가 지난 후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운동하기 전보다 테스트를 끝내는 속도가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걷기를 그만두자 이런 장점들이 즉시 사라져 버렸다.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 병리학자인 데이비드 스노우던은 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지적인 활동을 계속하면 정신적 능력의 감퇴를 막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수녀들이 입회하기 전인 20대에 작성한 자기소개서 문장에 문법적으로 얼마나 복잡한가 혹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치밀한가는 후일 알츠하이머 발병 여부와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또 한 수녀원에서 다른 수녀를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던 수녀들은 지적인 활동을 적게 한 수녀들보다 정신적인 감퇴가 적게 나타났다. 나이 40을 넘은 사람들이 신경정신과를 찾는 가장 주된 이유는 건망증이라고 한다. 건망증은 병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신을 몰입시키지 못한 결과 기억력이라는 정신 근육이 감퇴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몸의 근육도 쓰지 않으면 퇴화하듯이 뇌도 쓰지 않고 그냥 있으면 계속해서 감퇴하게 된다.
젊을 때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서 잘 애워지고 외국어를 배우거나 복잡한 기술이나 재능을 습득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든가 다른 기술을 습득하는 식의 도전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근육은 운동 부족 상태가 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귀찮고 창피를 당하기 싫어서 나이가 들면 도전을 시도하지 않고 포기한다. 그러면 정신능력 감퇴가 계속 진행된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실버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두뇌 세포는 다양한 패턴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뇌의 세포들 사이에 다양한 패턴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설령 병으로 뇌세포가 많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된다고 했다. 다르게 말하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뇌의 기능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배우면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긴장시켜서 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컴퓨터를 새로 배운다거나 매일 좋은 글들을 외우게 되면 정신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다. 마트나 주유소 등에서 아이들 등 학교를 도와주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다. 65세 현역이 편의점 계산대의 일을 한다. 시사저널에 이렇게 실렸다. 일본 편의점 로션에서 만나는 흔한 풍경 중 하나가 노인들이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다. 백발의 노인들은 상품을 진열하고 매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계산대 업무까지 척척 해낸다.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더 성실히 일한다. 로손사는 3년 전부터 노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노동인구의 변화를 고려해 노인 고용을 시작했는데 결과를 살펴보니 나이가 많은 점원일수록 재직기간이 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노인 고용에 더욱 발벗고 나섰고 현재 전체 직원 중 약 8%를 노인으로 채웠다. 노인들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로손사는 편의점이 또 다른 경력의 출발 장소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포스터를 별도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신입 직원 연수에서도 그들을 배려했다. 편의점에서 가장 복잡한 계산대와 전산 업무 교육을 할 때는 더욱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가르쳤다. 반대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연륜에서 나오는 경험들을 존중해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매뉴얼 책도 글자 크기를 확대해 읽기 쉽게 만들었다. 같은 장년층, 노년층이라도 50대, 60대, 70대 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를 세분화해 교육했다. 노인 고용이 시작된 이후 점주들의 입에서 점점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어떤 점포에서는 20대보다 노인들을 더 채용하고 싶다고 했다. 노인들은 학생과 프리랜서 등에 비해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업무 태도가 굉장히 좋다고 한다. 지각과 결근이 적고 자기의 역할을 다한다. 그런 모습은 다른 젊은 직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한다. 한 점포는 고객 중에는 점원 가운데 노인이 더 편하다고 하는 분도 있다. 친근한 느낌에 단골이 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로손사는 앞으로 30% 정도가 노인층 직원으로 채워질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체 에너지 능력을 키우려면 움직여라. 보통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내지 21%의 일 경우 고령화 사회라고 부른다. 인구의 21%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일본은 1994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한창 일할 때 퇴직하고 나온다. 그러고는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들어도 소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라도 몸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 무료함이 지속되면 육체적인 힘을 쓸 일이 없어서 굳이 몸을 움직여 신체적인 능력을 기를 필요가 없어져. 그러다 보면 나이가 더 늘어가면 의욕도 감퇴되고
도전적인 긴장감을 주는 상황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마음 근육도 떨어지고 몸의 근육도 떨어지므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 마음도 즐겁지 않다.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게 된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식사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먹으면 입맛도 없어지듯이 경비원을 하든 수의를 하든지 일할 곳을 찾아야 한다. 60세의 정년퇴직 후 100세까지 30년, 40년이 남았다. 하고 싶은 일, 필요한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일의 종류는 상관없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면 최고다. 내가 먼저 포기했을 뿐이다. 5년에 더 젊게 살려면 일을 찾아라. 70대 할배 3명, 오토바이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전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러시아, 유럽, 러시아, 한국을 잇는 2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에 오르는 기사다. 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각오들이 대단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비바람이 불어도 피하지 않으며 길을 따라 진군할 것이다고 다짐한다. 도전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유행가 노래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한다. 그리고는 70대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나섰다. 문광수 71세, 송무광 71세, 허정본 73세. 이 세 분이 구성된 2015년 원정대가 서울시 용산구 대한노인회관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서울,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유럽을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대장정의 시동을 켰다. 원정대가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계획한 건 3년 전 문 대장이 등산학교 교장을 마치고 오토바이에 빠지면서부터다. 막연히 그려왔던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바람을 가르며 자유롭게 누비는 모습을 상상하곤 바로 실행에 옮겼다. 처음엔 단독 라이딩을 계획했다. 횡단 계획을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알리자 그 위험한 곳이 친구 홀로 가게 할 수는 없다며 친구 2명이 동참했다. 오토바이 면허도 없던 친구 2명은 그날부터 오토바이를 배우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면허증을 손에 넣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체력과 라이딩 기술. 아무리 머리와 가슴이 20대 청춘처럼 뜨겁다 하더라도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니었다. 체력 훈련에 돌입했다. 일주일에 2번 북한산 등반으로 소진되어가는 몸에 강건한 근육을 충전시켰다. 라이딩도 문제였다. 초보 라이더라서 서울에서 지리산, 동해 등을 오가며 도로에 적응해 나왔다. 준비는 끝났다. 70대 젊은 그대들은 삶이 가르쳐준 겸손과 도전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원정길에 나섰다. 저번의 도전기사는 읽을 때마다 힘이 된다. 나도 내년에는 새로운 숫자 70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과 구리시 경계지점부터 한강을 끼고 왕숙천으로 올라가는 일부분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 초겨울에 강변을 끼고 달리는 이 기분은 정말 짜릿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모자 코치 이용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